급한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옮긴 후에 한 달 넘게 매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취재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도어 스태핑이란 것이 일종의 출근길 소통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도어 스태핑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여태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과 대국민 소통의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도어 스태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도어 스태핑 소통 방식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약식 소통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복도를 걷거나 이동하다가 갑자기 질문 받는 이런 방식의 백브리핑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대화하고 여러 생각을 보고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어 스태핑.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렇죠.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반갑기도 하겠죠. 네. 대통령의 이야기를 계속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정치부 회의의 시간도 바뀌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역대 대통령 보면은 청와대 내부에 이제 관저에서 집무실로 오가기도 했었고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라는 게 동선이 네. 분리된 곳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기자들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언론 대상의 기자회견이 있거나 아니면 공개 행사 아니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매일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환영할 만하지만 그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날것의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대통령의 네. 얘기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 이게 도어 스태핑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들뜨기도 한데 또 정치권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한마디 함에 따라서 예. 또 반대 진영에서는 아싸 꼬투리 잡았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런 하고요. 여지를 많이 남겨둘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또 있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청원 코너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특정 여론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현 정부에서는 좀 대통령실에서는 만들겠다,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저 김한 한겨레 기자 지금 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 기자 입장이잖아요. 네. 기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방식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도어 스태핑을 안 하던 시절에도 매일 아침 청와대 발 관계자 기사를 이제 써야 되는 게 기자들의 그렇죠. 숙명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어쨌든 청와대에서 신뢰할 만한 취재원 소스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한다. 이 자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이제 없는 일정이긴 하고요. 이제 이 도어 스태핑이 도입된 이유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전 정권과의 차별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소통에 원만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감안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용산이 이제 어쨌든 백악관 모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백악관에서 시작된 전통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기자실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은 오가면서 이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만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방식이 어땠던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내용이 어땠냐를 떠나서 화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죠. 상당히 좀 성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잘한다. 민주당은 연일 비판을 또 하고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내에 소통 문화로 자리 잡았다 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재밌게 보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제 그렇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통 측면에서의 이제 긍정적 평가인데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로 했던 윤건영 의원은 국민과 소통은 칭찬할 대목이 있는데 이게 과하고 넘치면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런 입장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게 이제 사고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자, 사고 했는데 이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발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6일 지방선거 직후 지난 3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이 지방선거로 국정동력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경제 위기 비롯해서 지금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 들어가 있는 마당에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경제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 한마디로 대답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이 한창이던 지난 8일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좀 어떤 부정적인 여론, 뭐 야권발 공세에 직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5일에는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 이렇게 또 답변을 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좀 뭐 재미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은 뭐 2번, 3번 하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발언들만 놓고 보면 정무적으로 잘 조율됐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메시지를 저렇게 내는 게 맞는가 싶은 이제 생각도 드는데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설명한 한마디가 대통령은 처음이라가 되고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아슬아슬하다. 사고 난다 저러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도어 스태핑을 가장 즐겼던 최근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그랬습니다. 트럼프 막 30분씩 막 일장 연설하고 그 자리에서 뭐 북한과 중동에 대해서 막 서슴없는 규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이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얘기하는 건 확실히 메시지 관리가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임기 내에 계속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본인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이후에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쭉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나 발언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조율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절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탁현민 같은 전문가 어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탁 비서관 이 홍보 기획을 전 정부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찾고 있어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가 이제 털어놓은 고민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탁 전 비서관이 문재인의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불렸었는데, 이제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그러니까 윤석열의 남자가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 출근길 도어 스태핑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낼 인물이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현재 취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뭐 대통령실 내 홍보기획비서관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군을 계속 찾아 올리고는 있는데 윤 대통령의 기준이 높아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뭐 많이 했습니다. 뭐 저는 저희 인터뷰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임기 마지막 날 분수대 광장에서 했던 지지자들 만나게 했던 그 부분. 퇴근하면서 가방 던지는 사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탁 전 비서관 내내 그 양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좀 이렇게 쇼로 만든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지금 탁현민 같은 전문가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던 비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대통령의 심중을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중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어떤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의 컨셉, 아이덴티 뭐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고 대통령도 가까웠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이런 평가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지금 뭐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질문지, 답변지를 참모들이 준비를 해준다고 하는데 보면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한번 처음이라서 이런 거 보면 그런 답변은 어쨌든 간에 좀 의전 비서관 역할이 좀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 청와대가 뭐 홍보기획비서관을 임명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변인이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름 잠깐. 네, 왜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 도어 스태핑으로 짤막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루에 이제 뉴스 데일리 그 뉴스만 나오니까 대변인 뉴스가 없어요. 공식적인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을 오피셜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기 초니까 지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이게 오피셜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강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하는 거 좋지 않냐. 왜냐하면 전문가잖아요. 전시 전문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요? 자, 윤 대통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직책을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현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방식, 대응, 이슈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적절한 전문가가 붙어서 그 코멘트,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위험해지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빠루네요. 빠루. 네, 3년 만에 재소환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빠루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재소환됐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 최근 그 SNS에 올린 글에서 박용진 의원은 최근 몇 차례 인터뷰에서 그 본인, 그러니까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빠루를 들고 모든 입법을 막았다. 강경투쟁하면서 총선에서 한국당이 폭망했다. 이런 거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내가 빠루를 불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박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대치하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 들고 국회에서 온갖 법을 다 막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나 전 원내대표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하면서 쇠지렛대죠. 빠루. 이를 들고 나타난 거는 방우원과 민주당 측 보좌진이었다. 의안과 문을 뜯어내겠다는 시도였는데 우리 당이 그 빠루를 빼앗았고 이거를 다음 날 그 당직자들이 빠루를 나에게 주면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들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빠루 그래도 이게 새지렛대인데 이 새지렛대 기억나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들었던 연설했던 게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네, 뭐 당시에 굉장히 뭐 패러디도 많이 되고 밈으로 활용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박용진 의원은 설명을 한 거고 나경원 전 의원은 그걸 다 이제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뭐 둘의 말에 다 진실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건 당시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것으로 상징되던 그 노선을 비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그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가 그걸 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날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의안과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하필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모습만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그 현장에서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도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언론사에 이거 나경원 원내대표 들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거는 민주당이 사용했던 쇠질했다. 이렇게 앞에 좀 붙여달라. 이렇게 항의성 문자들도 있었고 누가 먼저 사용했냐 이렇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국회 사무처가 점거 풀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논란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빠루의 길을 민주당이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맥락상으로는 뭐 나경원 의원을 전 원내대표를 뭐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치권의 문법이나 앞으로 도어스태핑을 하면서는 우리가 한 컷으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결국 그 이미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요새 아직 이제 현역도 아니고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게 이제 쓰여진 본인은 이제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좀 극복하면서 역으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어떤 존재감 키우는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뭐 지금 뭐 그렇게 아니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정색하고 그 문제 제기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이제 이준석 돌풍만 기억하지만 그때 이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뭐 사무실도 큰 데로 옮기고 했다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어쨌든 후에 정책 분쟁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 나경원이 있다. 뭐 이런 차원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청와대 개방 소식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개방 40일 정도 지났는데 야, 쓰레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청와대 예. 국민품으로 돌아간 지 40일 지났는데 좋은 취지로는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부실 관리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이제 한때 서한 접수처였던 청와대 연풍문인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금 관리 공백인 상태입니다. 근데 연풍문 1층 화장실에는 관람객이 버리고 간 커피잔, 물통, 쓰레기, 그 안내 팸플릿 여기저기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데 네. 실제 사진 보면 화장실 쓰레기통 이미 차고 넘쳐서 변기 밑으로도 쓰레기가 쌓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연풍문 화장실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현재 관람이 허가된 청와대 본관, 영빈관 내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이곳 연풍문 화장실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곳곳에 이동식 화장실이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 분 청와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고 앞에만 지나가 봤습니다. 우리 작성했거든. 저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아직 가보지 못하는데 주변은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예전에 네. 많이는 아니고 네. 2번 들어가봤네요. 국방부 근무할 때. 일 때문에. 출입증 끊고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일 때문에 네, 출입증 네. 끊고 공무상으로 갔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경치도 좋고 인기가 그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문제가 우려했던 일이 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순히 지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이 청와대가 굉장히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는 장소인데 네. 이 부분을 시민 개방하는 거 당연히 환영하죠. 근데 그러면 이 개방 이후에 벌어질 일을 감당할 어떤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고 왜냐하면 행여나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훼손이 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게 한 채 좀 일정에 쫓기듯이 개방한 어떤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77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 말로 언론 보도 많이 보면 창덕궁 연간 관람객보다 많고 그러네요. 경복궁 연간 관람객의 70% 이상의 관람객인 겁니다. 경복궁은 워낙 뭐 외국인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개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미 경복궁에 절반 이상의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만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